팔레오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뛰어난 통합 심혈관 치료에 관한 책은 심혈관의 진단, 예방, 치료에 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쓰는 의사. 이 책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면 의사의 지혜가 있다. 마이클로 울프슨 박사는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의사다 했는데요. 감사하는 말은 의사로서 나를 있게 해준 모든 분들이 감사한다 라고 했고요. 울프슨 박사는 전국을 찔렀다 라고 오르파노스 했고요. 최고 심장내과에 가서 도알가 내가 읽는 대부분은 수박 8개씩으로 했지만 울프는 참 핵심이 있었다 이 말이죠. 나는 한때 울프슨 박사와 함께 중간절 같이 일했다는 거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했는데 혈중 크레스 수치가 높은 것에도 유익함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놀랍게도 미국 심장내과 전문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에도 유익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놀랍게도 심장내과 전문이다. 의사가 건강에 가는 것을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연의의사가 아닌 정직하고 그런 심장내과 전문의가 쓴 건강 이야기는 뭔가 특별하다. 이 책이 환자를 진료하며 마주친 저자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심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일찍부터 관리하지 못하거나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반대로 심혈관 건강을 소중히 여겨서 전문가를 신뢰하는 데도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치료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이런 거 심장과 생명을 의미한다. 평생 뛰어야 되는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것이 중요하다.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는 식사지침 가이드로 인해서 2015년 심혈관 질환, 포화 지방 섭취를 멀리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지방 위험한 식품의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많지가 않다. 여전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면은 멀리 하는 환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노력을 기울여서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닥터 울프스는 이 책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복용한다라는 교과서적인 뻔한 정보가 아니라 이런 것들 조한경 의사께서 감수를 하셨고 우리 몸은 약이 부족하지 않다. 더 이상 핑계는 안 된다. 팔레오에 관해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이름 때문에 그리고 언론의 과대 광고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은 내 직업이 최고로 좋은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최고로 그래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이렇게 도표로 견과류 씨앗류 해가지고 쭉 해서 저당 과일 아보카도가 중간쯤 있고 고기가 오면요 팔레오 식단 피라미드로 봤을 때 가장 밑에 채소가 기본적으로 있고 가근이 아보카도가 있고 견과류가 있고 이런 팔레오 증명인데 중성지방은 지방의 분자인데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연어 한 입을 먹을 때 지방은 중성지방으로 되어 있다. 세 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된 지방산과 그리고 이 지방산 그룹은 단일 불포화 이런 지방이다.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면 간성도 미치라는 위험이 증가한다. 2007년 20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결과 중성지방과 간성동맥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밝혀졌다. 지단백 입자리인 LDL과 HDL이 몸을 따라서 이동함에 따라서 중성지방 손님들은 제거되며 입자가 더 작아지고 손상이 된다. 작고 손상된 LDL 입자는 혈관벽과 간성동맥 플라크에 쉽게 결합되는 입자이다. 따라서 중성지방이 높을수록 CAD 역시 증가하는 것이다. 오메가3 생선 기름과 니아신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첫 번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원인은 탄수화물과 당이다. 대부분 연구실에서 공복 시에 150mg을 정상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나는 내 환자들이 100mg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선호한다. 10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중성지방일. 그냥 콜레스테롤은 HDL 수치를 높이는 것은 뭘까? 증거선 약전에 엄청나게 실패했다고. HDL을 높이는 것은 HDL을 간상동맥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능력이 갖고 있는데 알코올 역시 HDL을 증가시키지만 이 방법은 건강하지 않는다. HDL 이 B는 플라크를 포함해서 몸에서 가장 많은 플라크를 갖고 있다. HDL-EB는 선진화된 연구실에서 실험을 거쳤으며 그래서 높은 수치는 역수송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높은 수치는 수송을 한 것을 역으로 한 것을 HDL 수치가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이긴 한데 이제 알코올 나오는 것은 건강치 않는다 이렇게 했네요. LP에 관해서 알고 있나? LP는 LDL과 유사하지만 이런 많은 손상을 일으키는 이런 꾸러미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해서 L은 아포 단백질이 붙어 있는데 그래 아포 B 백단백질이라고 한다. 심장질환을 가진 젊은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라 수치가 또 조기 발병 및 급속도 폐쇄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는 혈전 예방과 관련된 단백질인 플라스미노겐과 유사하다. 오래전에 우리는 응급실에서 심장마비의 하면은 TPA라고 불리는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고는 했었다. TPA는 플라스미노겐 활성화 물질의 약자. 플라스미노겐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플라크에서 한평활근 세포 증식을 촉진한다. 내피세포의 장벽 기능을 손상시킨다. 라 수치는 낮추기 힘들지만 한 가지 증명된 방법은 포화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다. 그렇다. 동물성 지방과 코코넛 오일은 평균 10% 낮춘다. 스타틴 치료를 사용하는 실험에서 라를 낮추는 데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리피터를 사용하지 마라. 여성에게서 호르몬 대시에 오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었으나 이것은 낮추는 데 특별히 사용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찾아야 할 보성제에는 수치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또 흡수형 니아신이 있다. N-아세틸시스테인, 또 L-카르니틴, 유명한 이렇게 발효식품을 먹자. LDL을 넘어서 수많은 연구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사용했는데 LDL이 함유되는 콜레스테롤의 총량이다. 이 수치는 특별히 직접 측정된 것이 아니라 계산된 수치다. 이 수치가 LDL 입자수 크기 대신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LDL 폐색되는지를 설명하고 높은 LDL-C를 가진 많은 사람이 질병의 증거가 없는 이유를 또 설명한다. 이 중요한 차이점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본다. LDL 입자는 A와 B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A는 크고 푹신한 LDL로 몸 주위를 떠다니며 자연스럽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 LDL A는 그런데 콜레스테롤과 다른 영양소 운반하면서 B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단백 유형으로 하는 LDL과 HDL 또 VLDL과 IDL 이렇게 나눈다. 이 각각의 분자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지단백은 최근 박테리아 감염과 싸우는 면역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밝혀졌다. LDL은 저밀도 지단백질을 의미한다. 저밀도 ILDL
나는 이 입자를 콜레스테롤, 인지질 및 중성지방을 운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지질, 중성지방을 운반한다. 그 LDL의 표면에는 아포 B100이라는 분자가 있다. 그 단백질은 LDL을 구성하는 지원하며 효소가 기능하도록 도우며, 그래서 머물다가 그의 성격들을 떨어뜨릴 때에 LDL을 돕는다. LDL, 아포라는 또 다른 단백질 표면을 포함하고, 저밀도 지단백 LDL은 괴물이 아니다. 갑상선 호르몬인 T와 T는 체온 조절, 세포,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변비, 수면 부족 등등, 이런 호르몬은 콜레스테롤, 아미노산, 티로신, 요오드에 의해서 생성된다. 나는 갑상선 호르몬에서 나는 포세포 모두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가? 제약회사가 급여를 주는 분자를 그 악마로 만들고 있지만, 논의한 바와 같이 콜레스테롤은 건강한 삶을 사는 데 결정적이다. 그러나 잠깐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은 이보다 더 많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타민 D가 건강을 위한 필요하다고 뉴스에 들어봤을 것이다. 비타민 D는 강한 뼈를 형성하고 혈당을 정상화한다. 햇볕을 쬐라. 태양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 태양에 적게 노출되면 많은 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 다발성 경화증은 신체의 신경세포에 미엘린초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다. 이것은 바위의 절연 처리와 같아서 손을 뜨거운 난로에 두었을 때 손이 타기 전에 그것을 감지하고 손을 치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반응은 미엘린초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신경속도에 의존한다. 다발성 경화증이 많은 증상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햇볕을 덜 받을수록 건강 위험도가 높아진다. 하루 10에서 30분 동안 태양에 전신을 노출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팔레오 조상들은 온종일 밖에 있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것이라는 구절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 몸에 그 말에 맞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단지 화상을 입으려고 하는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를 외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가? 어쩌면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또 항색판으로 막힌 혈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맛있는 치즈버거가 떠오르는가? 우리의 선입견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제약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의 결과이다. 그 무서운 홍보로 인해서 사람들은 약을 구매하고 대형 제약회사의 금고에 수조 달러를 쌓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하지만 내 자신, 의사 또는 이웃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라. 콜레스테롤이 무언가? 콜레스테롤의 역할이 뭐냐? 어떻게, 왜 생성하는가? 생성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해롭다는 잘못된 그것은 많은 낭비가 되었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테론 또 푸소게트론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콜레스테롤, 이 모든 호르몬들이 라는 것이다. 그렇죠? 몸이 외부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하는데, 성기능, 또 여성의 성욕,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은 예상대로 친구인 콜레스테롤에서 온다.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또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권장된다. 말 그대로 프로라이프라는 의미로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위장관에 서식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다. 사실 우리 서 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수는 우리 몸의 세포 수보다도 많다. 우리 면역체계의 대부분은 실제로 우리 내장에 있다. 21세기 건강한 당 지수, 건강에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가 권장이 되면 우리는 대개 수십여 개의 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영양, 어디서 잘못되었나? 코코넛은 놀라운 과일이다. 높은 포화지방 때문에 비난받아왔지만 잘못된 정보이다. 이래서 코코넛 남투병에서 50%를 소비하고 아직도 심장질환을 겪고 있지 않다. 1970년대 옥수수와 콩산업에서 코코넛이 잘못된 정보로 선전되어 왔다. 이 두 산업은 코코넛, 특히 코코넛의 붕괴로 많은 것을 얻었다. 포화지방은 산화 손상을 막고 그래서 코코넛과 오일의 포화지방이
라는 것이 더 이득이 되었다 말이지. 코코넛. 달걀은 수년 동안 달걀은 간색 동맥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비난받아왔다. 건강당국은 우리에게 또 제공되는 달걀 내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먹이 피라미드에서 우리에게 이 끔찍한 제한을 하도록 하였다. 사실 달걀은 그것이 함유하고 있는 콜레스테롤과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 없이 병아리의 보호막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모유의 지방이 필요하듯이 달걀의 포화지방은 달걀 세포 생산에 필수적이다. 만물의 어머니가 설마 우리를 다치게 하겠는가? 달걀은 심장위와 관련이 없다. 아보카도는 실제로 물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로 큰 구성 요소는 지방이다. 원래산으로 알려진 단일 불포화 지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며 혈압을 낮춘다. 사실 한 연구에서 아보카도 섭취로 22%의 LDL 감소와 11%의 HDL 증가를 보였다. 이는 베타 시토스테롤 함량이 높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보카도 소비가 산화되지 않는 수치를 증가시키는 동안에 산화된 LDL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아마도 아보카도가 비타민 C와 E가 높고 영양소가 즉상 동맥 경화증을 늦추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도와준다. 팔레오식품, 채소. 건강한 영양 섭취 계획과 나의 팔레오 피라미드의 기초는 채소이다. 초콜릿, 칩, 쿠키, 다이어트를 제외하고 영양에 관해서 기술한 책들은 모두 식물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부의 음식 권장 목록 중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것이 매일 여러가지 채소를 권장하는 것이다. 엽록소라 불리는 다발 안에 있는 태양의 힘을 제어함으로써 식물들은 영양소로 가득 채운다. 나는 신선한 주스 또는 액상 분말로 만든 녹색 음료로 하루를 시작한다. 점심은 다양한 녹색 견과류, 씨앗, 올리브유가 뿌려진 것. 가공육은 어떤가? 베이컨, 소세지, 핫도그 등 가공육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다. 물론 고통을 겪은 동물로부터 얻었거나 호르몬 항생제가 들어있는 사료로 사육된 가축에서 얻은 고기는 우리의 영양분 섭취 계획에서 배제되며 독성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나는 주 1, 2회 정도로 적당히 가공육을 섭취한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성분에 대해서 읽고 설탕 또는 간장과 같은 첨가물이 있는지 찾아보고 가능하면 훈제 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동네 식료품 가게나 정육점에 풀을 먹여서 키운 가축의 고기가 있는지 물어보라. 우리가 요구하면 할수록 회사는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가공육, 방부제로서 고기에 첨가된 질산점과 일순점에 관한 논쟁도 콜레스테롤이 왕이다. 경고의 말. 여러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다. 이 책의 정보는 의학문헌이나 나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책이 제시한 근거상은 오직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지 의학적인 조언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의하자 라고 했네요. 활성산소는 뭔가? 기타 세부. 활성산소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강도와 같다. 강도. 활성산소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세포의 에너지를 공격하고 빼앗아간다. 활성산소. 염증은 만성통증으로 공생하는가? 이는 직장에서 염증 증상이다. 염증은 라틴 어원인 인플라마에서 비롯된다. 점화를 의미한다. 몸속의 염증은 신체가 화재를 당하는 것과 같다. 이는 심장병, 암, 당뇨병 또는 알츠하이머 병에서 발견이 된다. 우리가 겪는 가장 흔한 질환은 통증이다. 통증은 통증이 염증에서 온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경고음은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에 의한 염증 부위에서 생성되는 작은 전달자이다. 그래서 대식세포, 단핵구, 림프 같은 이 세포들은 다른 면역세포와 분자가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신호하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을 방출한다. 부디를 소집하는 것 같다. 인터루킨, 정령개사 인자 및 인터페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이 메신저는
대부분의 상급 실험실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다.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염증이 많으며 심장 혈관 위험이 더 커진다. 사이토카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위험한 메신저들을 검사하고 있는가? 메신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메신저가 올라간다는 것은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 자체 올라감으로써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자 이 말이죠. 알루미늄, 순, 포르말데히드, 폴리에틸렌 글리콜, 그리고 이런 나트륨, MSG 같은 백신석의 다 성분을 확인해보자. 배아세포, 유산대세포, 신은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동물성장기식 같은 이런 개체에 의해서 배양이 되는데 이것들이 건강한 동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유산된 태아 조직은 내 몸 에다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69분에 일어나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은 믿으면 1초도 갖지 말자. 안전하다는 것은 이런 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독소들이니까 독소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포에. 백신의 위험성. 미국 백신 스케줄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69가지 백신을 접종할 것을 요구한다. 대대적인 예방접종 캠페인이 장기적인 영향을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백신 안정성을 문서한 연구는 거의 대형 제약회사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더 많은 백신을 개발하려고 미친듯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어린이와 성인에게 수십 종의 백신을 권장함에 따라서 대형 제약사들이 받는 재정적인 행제를 상상해봐라. 우리 몸은 저항한다. 킬레이트는 제올라이트로 축적된 금속 배출물 화산재. 이것은 수십 년간 폐수에서 금속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다. 제올라이트는 순, 납, 비소, 카드뮴 같은 것을 하전된 이온에 대해서 높은 친화성을 갖는다. 제올라이트는 칼슘, 칼륨, 아연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유익한 이온도 그렇게 같이 제거할 수 있네요. 아티롬성 동맥경화증을 촉진하는 것으로 어떤 것들은 금속은 세포의 칼슘 천해를 방해함으로써 큰 혼란을 야기하고 심장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카드뮴은 직접적인 혈관 수축 물질이며 산화질소 같은 혈관 확장 물질을 억제한다. 카드뮴은 항산화제 글루타티온을 몸에서 고갈시킨다. 나는 자주 글루타티온을 증가시키는 보충제를 환자에게 권한다. 불행히도 카드뮴을 킬레이트화 하더라도 체외로 배출하기는 어렵다. 카드뮴. 킬레이트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발톱으로 왔다. 킬레이터. 금속 원소에 닿거나 결합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이 금속 원소의 체외 배출을 돕는다. 체외 배출 돕는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또 규칙적인 배변과 많은 소변량을 배출하는 것. 우리는 개와 같이 하루에 2~3번 배변을 해야 이상적이다. 섬유질과 액체가 많이 있어야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 온수로 체중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깨끗한 물을 마시자. 예를 들면 70kg 체중의 사람은 매일 적어도 2kg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것은 약 2리터에 해당하는 양이다. 우리 몸에서 금속을 빼내는 또 다른 놀라운 방법은 땀을 통해서이다. 운동이든 사우나든 땀은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식품 민감성 팬들은 간단하게 말해서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 음식들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을 피해야 한다. 식품 민감성 이런 것들은 서로 음식에 대한 것이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등등 테스트에서 유전학이란 혈액 응고인자 돌연변이 아포 트롬변 돌연변이 이런 등등 이런 목록은 매일 증가하고 있다. 카드뮴에 대해서 앞에 나왔는데 아연과 유사한 금속이긴 해도 후자는 건강하지만은 전자는
생물학적인 기능이 없다. 그래서 그 아연은 유익하다라고 했네요. 자, 호모시스테인은 심장마비, 뇌졸중, 혈전, 암, 치매,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단백질이다. 호모시스테인. 따라서 이것의 혈중 농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염증 지표, 인플로메이션 마커. 더 많은 염증이 일어날수록 질병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혈압을 높이고 혈관 수축을 일으킨다. 이것은 질병의 증거이다. 고혈압과 폐색을 악화시키는 것이 염증 지표이다. 비선한 심혈관계를 어떻게 손상시키는가? 이 유도간 금속은 장 또는 수축하는 혈관의 기능을 방해할 수가 있다. 비선은 합성 효소라고 불리는데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동맥을 고급 지질 분석 NALDL과 HDL로 나누고 비선은 뉴스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구히 적고자 하는 데 사용되는 독소로 많이 등장한다. 아하, 그렇지. 독으로 많은 양을 투여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만성적으로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염된 식수는 전 세계적으로 비선 호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닭과 돼지의 살이는 체중 증가, 기생충을 죽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건강에 유용한 혈액 검사는 어떻게 하는가? 수는 비타민 C와 E의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 글루타티온과 결합한다. 이로 인해서 지질을 포함한 분자가 손상되어 혈관 퇴적물이 생기거나 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난다. 수는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작은 용광로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동맥의 주요 팽창정치인 산화질소 생성을 억제한다. 마지막으로 수는 혈소판을 방해함으로써 혈액 응고를 방해한다.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입자이기 때문에 몸에 주입할 때는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 혈액 응고를 방해를 한다. 심장 건강을 위한 필수 보충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은 실온에서 액체인 금속 원소. 대부분 노인에게서 수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 어렸을 때 과학 수업 시간에 어떻게 수은을 가지고 놀았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은 큰 실수였다. 나는 끔찍하게 떨던 고등학교 화학 교사를 분명히 기억한다. 이 교사의 증상이 수은에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에 일어났을까? 영국 매드 해터스는 모자 제조 산업에서 수은에 노출되어서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로 유명해졌다. 뇌 손상에 대해서 끔찍하게 떨더라 이 말이죠. 금속 필링.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금속 아말감이다. 중금속 오염이라는 장에서 언급했듯이 아말감은 유독하다. 수은 위험한 물질로 취급되어서 더 이상 온도계나 깨진 증거에 없다. 그러나 입안에다가 이러한 수은을 넣는 것은 괜찮을까? 아말감은 50%가 수은이고 은주석 그리고 다른 독성 금속으로 구성이 된다. 많은 치과 의사는 아말감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은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심장학과 치의학에서는 사실로 판명이 되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비교적 부드럽고 내구성이 있으며 가벼운 금속이다. 현대사회에서 수백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냄비, 프라이팬 이런 알루미늄이 들어있는데 알루미늄으로 음식을 오염시킬 수가 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베이킹파우더와 식품 착색제는 알루미늄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포장된 제품에 들어있다. 알루미늄에서 서북에도 신생하게 주입되고 있고 그래 골다공 등등등 이렇게 갑선생 기능 이상은 다음과 같다. 요도의 문제, 중금속 오염, 부신 기능,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등이 있다. 치아는 아름다운 미소 그 이상이 있다. 자, 박테리아가 혈류에 영구히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려면 치아 근간을 통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모든 치아는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다. 이것은 신경섬유와 함께 치아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고 또 치아에 혈액을 공급한다. 나쁜 영양 화학물질은 치아의 표면 아래에서
고통스러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박테리아가 우리의 혈류에 접근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약이 부족하지 않다. 심장 스트레스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것은 갈렉틴-3 이런 것이 있고 또 요산은 상승하기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원인은 설탕과 탄수화물이 요산을 일으킨다. 그래서 저자는 오하이오에서 태어나서 정골요법 의사였다. 최초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죠.